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가족 지원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요. 가족 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주자로 감사드립니다. 네. 과장님 잘 계셨죠? 네. 질의를 먼저 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취약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네네. 일단 조건이 이제 만 65세 이상이고 독거노인이고 고령 부부 가구고 조성가정 등 이렇거든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 돌봄 제공. 예. 그런데 이제 그 취약 노인들만의 또 삶들이 요즘 핵가족이다 보니까 자녀들도 있고 또 그 어르신들의 재산도 약간 집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일 문제가 이제 식사 문제예요. 네네. 물론 이제 장성한 자식들이 다 분리가 돼서 이제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 이렇게 삼시세끼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어르신들의 식사도 이제는 이제 공공 책임이 되지 않을까. 응?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해줘야지 않겠는가 이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봐도 물론 취약적인 어르신들은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생이 자기 집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자기 본인의 그 의지도 있지만 그동안에 고생해서 벌은 재산은 있기 때문에 자기 본인 재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은 사실 움직임을 못하기 때문에 식사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공용으로 해드려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 생각은 좀 어떠신지. 네, 저희가 의원님 말씀처럼 취약노인들한테 독거노인한테는 저희가 식사 배달 양이 예를 들어 연으로 따졌을 때 뭐 4개 기간으로 수탁을 주면서 연으로 따지면 한 9만 명이 가시는데 그건 점심만 가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혼자나 독거노인 두 분 고령 부부가 있으면 조금 그런 어떤 취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앞으로 옆에서 이제 예, 그분들은 조금 더 당연히 받으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받으셔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옆에서 그 광경을 보신 옆에 계신 어르신들은 되게 반대급부로 굉장히 우울한 이제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당장 없앨 수도 없고 네네. 그분들이 평생을 일궈서 만든 자기의 명인데 그걸 뭐 딴 사람 줄 수도 없고 그거 식사 제공받자고 네.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식사 문제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은 좀 가야지 않겠는가. 네, 저희가 그런 가해적인 분들은 심의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네. 그런 건 좀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좀 일반적인 어르신들도 같이 네, 돌볼 들어올 수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개방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물론 복지 정책이 참 많고도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만 수족이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르신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 맞아요. 식사 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공동으로 배달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요즘도 이제 어린이 아동 학대가 큰 이슈죠, 그죠? 네네. 학부형들이 뭐 매일같이 CCTV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제 하나씩 걸리다면 이제 집중 분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학대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정말 이렇게 아동을 느낄 수가 있을까 하고 끔찍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학대라고 그러죠. 네네. 일상적인 유아원에 갔는데 어린이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밀치거나 뭐 이렇게 좀 큰 행동을 하면 애들이 얼마나 위압감이 느낄까. 그 이제 애들 보면은 요즘 애들은 너무 이제 보호를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억양이 약간 틀어져도 애들이 감각이 빠르거든요. 아,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그 이제 그 4시간, 최하 4시간 이상을 유치원에서 보내죠, 하루 종일. 네네네. 그런 유치원이 부모가 이렇게 그런 행동을, 제스처를 보인다면 어린애들이 얼마나 위압감이 생기고 특히나 이제 그 방송을 보니까 이렇게 뭐까 학대, 막 본인이 머리를 친다거나 벽에다 머리를 친다거나 이런 게 이상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시설도 뭐 현대식으로 해주고 뭐 안정적으로 뭐 그 시설 정비를 해주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해줘야지만 보육원들의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네네. 지도를 강화시키고 수시로 우리가 집중으로 좀 지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미래의 세대가 아동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미래의 새싹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폐쇄형으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밝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행히 저희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18년서부터는 다행히 아동학대 건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육교직원들한테 그 적절하고 조금 더 질 높은 아동학대 그 지침 교육 같은 것들 좀 수시나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그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직장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정말 소신껏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우 개선에도 또 힘쓰겠습니다. 아동들한테 학대를 좀 그래도 덜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네, 교육과 처우 개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 이제 우리가 1분만 쓰겠습니다. 예. 속초 시내가 93개죠. 예, 예. 그러면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네네. 그 경로 회장들의 수당은 얼마나 가요? 지금 수당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운영비에서 저희 뭐 수당은 나가지 않고 아직 지침상으로. 운영비에서 5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운영비에서 회장이 월 5만 원 쓰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한 지침에 저도 그건 들은 바가 있는데 정확한 수당 쪽으로는 아니고 운영비에서 조금 이제 좀 가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은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식력으로는 앞으로 없지만. 경로당 운영도 이제 아무튼 연세들이 이제 더 많아지겠죠? 네네네.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연층이 더 많아질 것이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도 운영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 하려면 회장들의 마땅한 수당 정도는 지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책임감도 부여하면서. 네, 지금 중앙정부에서 네. 뭐 이렇게 토대를 기반을 정식 법규를 지금 밟은 중이라서 저희도 그게 시달이 되면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해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이 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조금을 정책에 맞게 또 집행을 하도록 그 예산을 내려주고 또 정산받고 사실 그런 업무가 얼마나 고됐는지 잘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제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정산하는 부분에 페이퍼에 또
이 서류에 빠지셔가지고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 되는 부분들을 또 놓치거나 그러진 않도록 과장님이 잘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뭐 당부드리고 싶은 상황들입니다. 사업을 오늘은 다 그런 거죠. 여성들의 그 일하기를 위한 이제 새로 일하기 센터,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했었지만 네네. 공모에 참여를 했지만 되지 않았고, 지금 22년 이제 여가부 사업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죠. 네. 현재로서. 현재 알아보니까 이제 네. 작년하고 동년에 3, 4월에 해가지고 동일하게 네, 예. 이계소 네네네. 복합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류는 안 내려왔는데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혹시 네.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반기부터는 꼭 당선이 되도록 해서 공모되도록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상황은 정책이 결국은 정말 하려면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년도 우리 경험이. 네. 그 중앙의 눈에서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숫자로만 보면 가능성 있는 게 대도시 중심으로 사업을 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광역 중심. 그쵸. 예, 예. 작년에 바로 이제 2개에서 지정된 게 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냥 서류를 잘 만들겠습니다로 이 사업은 가져오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지금부터 강원도 와 함께 움직여서 결국은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처럼 이렇게 지역이 점점 인구가 줄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키고 있는 여성들, 그 인구 정책도 다 같이 되는 네네.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젊은 인력들 또 바깥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일자리 창출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해셔가지고 인구가 많은 광역단이나 이런 상황으로 중앙정부가 눈 돌리지 않고 이런 작은 소도시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건 저희 지역이 좀 잘 그렇게 접근을 좀 해야지 되겠다. 네, 촘촘히 좀 네. 자세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과제가 여성 친화 도시예요. 저희가 해보려고 뭔가는 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정말 안 될 줄 알았어요. 움직임이 너무 없었고 과감성이 없고 그리고 뭘 하겠다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았던 부분인 건데 과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매매 직결지 폐쇄합시다. 여성 친화 도시 하는데 저희 지금 금호동의 도시 지형이 엄청 바뀌어서 그 안에 지금 대형 건축물들 뭐 또 뭐죠 어느 대형 극장 들어가 극장 있죠. 들어와서 영화관. 도시계획선. 네. 네, 네. 이런 도시 지형이 바뀌고 있는데 그 아주 작은 골목 하나의 라인 2개에 여전히 그 성매매 직결지가 남아 있어요. 이 부분 계속 민간들이 땅 사고 건물 사면서 치워줄 때를 바라고 행정을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게 지금 10년인 거죠. 아니 여성 친화 도시 하겠다는데 이런 거부터의 어떤 첫 발자국도 띄지를 못하면서 뭐 소소히 보이는 가로등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상징적인 이 부분은 뭐 건설도시과 이런 상황들과 함께 논의를 하시고 이건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여성 친화 도시 지정을 앞두고 저희 직결지 폐쇄라는 부분은 강한 과제로 좀 가져가실 생각. 의원님 말씀으로 네. 원주시의 힘의촌. 힘의촌이 지금 없어진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그쵸. 그런 것처럼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또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또 과제를 하나 주셔서 저희가 기본 몇 가지 사업은 있지만 정량 네. 목표와 정성 목표가 있지만 하나를 더 넣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네. 들어가는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고 예전에 그 생머리차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전에 2013년에 특별법 제정되었을 때 제가 간담회 참여를 했더니 생머리차 아파트 들어오면 입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게 이제 그때 행정이 그거를 받으면서
폐쇄하는 부분으로 나가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모리치 아파트 들어온 지 벌써 얼마입니까? 항상 자발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거 한번 좀 과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그 안전총괄과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그 CCTV 신규 설치하고 네네. CCTV IP 비상벨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도시의 안전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야지 설치 장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 시민참여단 활동들과 좀 손 잡으시라란 주문을 제가 계속 각과마다 드리고 있는 상황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지원과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여성 친화 도시를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과마다 이러한 어떤 성인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도시를 한번 다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우리 김상희 과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 과장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고 뭔가 삶의 질이 달라지는 느낌을 아마도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통해 저는 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부분으로 환경들을 좀 조성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올해 좀 씩씩하게 이 사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혜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이게 단어가 나왔지만 학대, 아동학대가 아니고 학대, 학대의 범위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린이도 있을 거고. 어린이집의 학대는 사례 학대가 있는데 신체적 학대와 정서 학대와 성학대와 방임이 저는 있습니다. 그거보다 그 예. 세부적인 거보다 일단 제목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린이 학대, 네. 그다음에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아, 예. 강아지나 뭐 반려견들 학대. 그렇게 보면 무지하게 많은 거죠. 네네. 거기에 또 세부를 짓기 시작하면 이렇게 반려견 뭐 학대 그러면 유기동물 센터가 또 지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학대라는 단어 두 개 때문에 이 여성 정책에 관한 그다음에 우리 네. 이 가족 지원과나 이 모든 나라의 정책들이 학대에 의해서 모든 정책들이 갈라진다라고 봐도 된다. 저는 또 감히 그렇게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뿐만이 아니고 어르신학대 여러 가지로 지금 그다음 스토킹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도 그렇고 이 소수 약자에 대한 학대거든. 강자가 약자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대라는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 학대가 크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그걸 그대로 배운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하고 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생각이 깊게 해봐요. 네. 우리가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신규 사업 중에 이제 그런 건 없지만 늘 하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각 팀마다 이렇게 늘 하던 일인데도 이런 일들을 조금씩 더 발굴해 가는 과정도 좀 있어야 될 것이며 네. 그다음 학대라는 단어 그 단어만 빼면 우리는 참 평온한 삶을 좀 그래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인구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학대가 없는 특히 어린이 학대나 노인 학대가 없는 속초, 예? 네네. 그다음에 어린이들 키우기 좋은 속초, 네. 어르신들 살기 좋은 속초, 그다음에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청년들이 살만한 속초. 그럼 인구가 좀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예, 살기 좋은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학대가 없는 예.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초점을 거기다 잡아서 올해는 좀 멋있고 좀 신나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 가족지원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엄청 많죠. 네. 어린이집을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가장 모토를 학대 방지, 예, 그렇게 좀 해주셔서
행복한 속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그런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하게 부탁을 드려보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예. 자기 하실 분만 예 하십시오. 예, 김명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많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영상으로 제 오늘 틀기 전에 그 멘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아빠 입장에서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학대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꼭 신체적인 접촉을 의한 학대 말고 정서적인 이제 학대가 있겠죠. 거기에 보면 무관심이라든가 관심을 두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네. 제가 이게 학대가 된다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는 작은 아들이 집에서 좀 날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을 어떻게 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한 이틀 동안 제가 말을 안 걸어봤습니다. 제가 혼내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걸어봤더니 이틀 후에 우연하게 이제 그 제 아내가 또 화해를 하라 그래서 화해하고 얘기를 하면서 혼내는 게 좋겠는지 아빠가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혼내도 좋으니까 말을 걸으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우리 아동 보호시설, 육아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학대가 꼭 신체적인 이 학대 말고도 여러 가지 학대 종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얼마 전에 양산에서 이 벌어졌던 일들 아시죠? 이 네. 화면 보시고 저는 멘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아이를 발로 밀어 치아 3개를 부러뜨린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습니다. 20일치 영상을 찾아봤더니 자는 아이를 집어 던지는 건 예상, 기저귀를 갈아주는 뺨을 때리는 등 학대 사례가 160건이 나왔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 6명에게 한 것입니다. 울고 있는 3살 여자아이의 앞니세개가 빠져 있습니다. 담당 교사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부모에게 알렸지만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교사가 아이의 엉덩이를 찾고 힘없이 복근해지면서 턱을 찢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 겁니다. 응급시간 할 때까지 7년 정도 걸리고 검찰치료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감하고 마음이 찢어지죠. 눈물 때문에 CCTV를 못 볼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이유 없이 불안에 떨었는데 부모가 20일치 동영상을 보고는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는 아이의 머리채를 쥐어잡아 흔들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뺨을 때립니다. 책상을 잡는 아이를 마치 물건을 던지듯 바닥에 내팽개치는 것도 예산 일입니다. 폭행은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이렇게 당한 아이만 현재까지 6명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학대 현장의 화면을 보시면 바로 옆에 선생님이 계세요. 네.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특히 우리 장애인 어린이들, 이런 아이들과 관련돼서 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그 진술이나 의견으로만 그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현장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 이유는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선생님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현장에 가면 내 아이처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두 얼굴의 이 선생님들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 해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생님, 그 선의의 선생님 피해가 없고 또 그 아동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시 그거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더 촘촘하게 지도 감독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안이 한 번이라도 발견되면 원아웃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체 행정에서 다시는 이런 그 어린이 육아와 관련된 종사업을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예, 지금 그 내용을 공감하시죠? 네. 네. 이상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길 의원님 영상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를 드릴게요. CCTV가 있는데도 저 지경이면 예, 과장님 CCTV가 있는데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말이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항상 보육교사들보다 먼저 이제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원장님의 인터뷰를 봤을 때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화면에서 저도 저 화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뭐 60일치를 보는 게 있지만은 저희가 원장님 일단 1차적으로는 원장님, 2차적으로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수시 점검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이 제의한 완아웃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자치 폐쇄시켜 버리세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구제에 뭐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상위 부서와 그런 걸 자꾸 보여줘야 그렇게 안 한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 학대라고 제가 학대 딱 두 마디만 단어 한 마디만 네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김영길 의원님 나온 말 중에 따돌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러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우리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우리 가족지원과 업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것도 없고, 네. 예, 다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우리 노인 정책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우리 속초시 65세 이상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뭐 1월 말 현재 네네. 16,768명이 됩니다. 예, 16,000. 16,000명. 네네. 그러면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정도? 20점 뭐 이렇게 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라는 것이 저출산으로 인한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자 앞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준비해야 될 네. 최우선 과제로 보여지는데 보통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이상 넘어가면 이제 고령 사회라 그러고 네. 그 다음에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예, 하는데 이제 20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초고령 이렇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여러 가지 노인 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 이제 경로당 지원과 같은 경우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그럼 또 경로당을 또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시는, 경로당 오지 않으시는 또 어르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물론 이제 보조금을 집행하고 하는 곳은 이제 대한노인의 속초시 지에 이렇게 이제 지출을 하지만 그러면 그런 보조금 말고 우리가 과연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주민복지정책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가족지원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좀 그러진 못한 것 같아요. 각자 하는 것 같아. 각자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또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가족지원과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장제가 이제 신설이 되면서 각 국장님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정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한국 연습장이 이제 네네. 신축이 된단 말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첫 건의가 뭐 2018년도, 19년도 이때 받아들여져서 이제 예산이 작년에는 이제 용역을 하고 예, 올해 용역만 이제 완료했습니다. 하게 되는데 네네.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연습장을 신축할 때 우리 부서의 명분은 뭐냐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여가 문화를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노인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조금의 집행이 곧 속수시 노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 그 아까도 처음에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대한 노인의 속수시 지혜 말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여기 안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의원님 말씀 지적해 주시는 거, 제가 그 가족지원과 노인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5,000명 정도 되고 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5,000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어르신들이 한 1,400명이 돼요. 그러면 그 외에 벗어나는 65세 이상 단독가구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거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인 세대 독거노인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서 노인 세대는 저희가 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 줄 알고 네. 1600세대에서 한 300, 400, 500세대 정도 부족한 저소득층의 어르신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지금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부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다 업무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하고 이제 똑같은 현실을 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하는 거는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예. 우리는 또 가족지원과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경로당 같이 하면서 예, 전체에서 그렇게- 한 10% 정도는 안 예, 되겠지만 그렇게 같이- 말씀하시면은 이제 시작하면- 다행인데 네.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예, 노인 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그 문화체육과하고 복지정책과 등등을 막 예. 호령을 하셔야 돼요. 막 그냥 진두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끔 국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시장님께 보고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노인 정책에 있어서는 권한을 달라. 그렇게 세게 나가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부서는 부서대로 움직이고 혜택은 못 받고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없어진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 적극 드릴게요. 반영하겠습니다. 예. 예. 얼마 전에 교도소 강원 북부교도소 인사이동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 직원 전입 문제는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 인구 계장님하고 예. 또 그 민원토지과 계장님하고 열심히 저희 두 부서에서 네. 함께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올해는 찾아가는 공공 인구 정책이 있습니다. 뭐 네네. 세무서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뭐 해양경찰서, 경찰서 이런 데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인구 정책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네. 예. 이성입니다, 부장님. 네, 강정 의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정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뭐 또 앞도에서도 우리 동료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우리 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은 인구는 감소하고 네. 고령층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노인 어르신 맞춤형 복지 정책은 더 확대돼야 되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대한 예산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1월 30일자 KBS 뉴스 한번 보셨어요? 강원도 내 노인 여가 시설에 대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거 보시겠어요? 1월 31일 날 KBS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강원도 내 여가복지시설 부족 1000명당 7.2개 이게 쭉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강원도 평균이 18개 시군 7.2개인데 1000명당. 강원도에서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 제일 많은 데가 양구군이고 1000명당 13.6개. 그리고 노인 1000명당 여가 복지 시설이 제일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속초시 4개. 그죠? 제 얘기가 아니고 KBS 뉴스에 나온 겁니다. 뉴스. 이걸로 봐서는 우리 지금 물론 여가복지시설이라는 게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기반시설 개수를 가지고 노인복지정책 전부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 기반시설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곧 관심이거든요. 관심. 여기 노인복지시설에는 뭐 경로당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들어갈 수 있어서 군 지역이 당연히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단위별로 경로당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초시가 4개로 가장 적다는 거죠. 이거는 무언가를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요거는 앞으로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부단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원님. 저기서 얘기하신 여가복지시설이 몇 개 평균으로 하신 거나요, 전체에서? 평균. 아, 아니 1000명당. 1000명당. 예. 양구군이 13.6개, 18개 시군 예. 강원도가 7.2개. 이해됐습니다. 예. 예. 속초시가 4개로 1000명당 제일 적다는 예, 거죠. 예, 예. 중간도 아니고 꼴찌, 꼴찌. 요거 좀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예, 하십시오. 4페이지 좀 볼까요? 네네. 어르신 일자리 확대. 네네. 지금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본 의원은 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복지 사업으로 봅니다. 복지 사업으로. 네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 일자리 제공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예산이라는 게 직접 지원은 뭐 제도상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복지 사업이라는 거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강한 노동력이 요구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네. 쉽게 나가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야 됩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말선형들이 근데 주로 어떤 사업, 어떤 내용들이죠? 아,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예? 그러니까 일단 사업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말을 그래도 짧게 좀 해주세요. 제 시간이 공익형은 없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 공적인 일에 그 어떤 소일거리, 네. 쓰레기 줍는 거 등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은 가정 세대 간의 돌봄 서비스를 주로 하는 것이고 시장형은 예를 들어 식품 제조나 이런 걸 해서 그 이익을 창출해서 다시 환원하는 거고 취업형은 그 시니어 어르신들이 어떤 기관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자, 이런 거기까지요? 예, 예. 근데 4가지 유형 전부 다 1인당 27만 원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공익형만 1인당 20. 공익형만 1인당 예. 27만 원이고 예, 예.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제가 아까 틀리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사회 서비스형은 기본 단가가 9,900원이고 시간당. 예예. 예. 그리고 기본이 50만 원을 주고 최고는 72만 원까지 드립니다. 예,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는 보조금이 나가고 예, 예.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수익금을 다시 환원해서 예. 50만 원까지 70만 원까지 50에서 70만 원까지 가져가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공익활동 중에 그 경로당 식사 도우미도 포함이 되나요? 공익활동에 세 가지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거나 경로당에 그렇게 식사 도우미. 예예 갔습니다. 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도우미가 필요한데. 예예예 2명씩 즉 공익활동은 전부 다 1인당 27만 원인데 예예 현장에서 나오는 이제 목소리 중에 하나는 노동 강도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네 어떤 거는 강하고 어떤 거는 약하고. 근데 급여는 전부 다 27만 원이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로당 운영은 안 되지만은 네네 경로당 식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뭐 3, 40명 있는 데는 노동 강도가 상당히 세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명 지원해주는 경로당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 그분들의 노동 강도에 비해서 27만 원이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2가지 방법입니다. 노동 강도를 낮춰주든지 인원을 더 아니면은 금액을 올려주든지 2가지 중에 하나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 말고도 편한 자리 가려고 또 우리들한테 좀 뭐 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또 민원성
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참 조율을 해서 어느 분은 좋은데 저기 선발이 되고 편하게 하고 어느 분은 아주 힘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고생하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이건 네. 일자리 사업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잘 맞춰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있잖아요, 항공. 네네. 지금 착공이 언제, 항공이 몇 페이지죠? 항공이 11페이지. 3월에 착공을 하고 공사 기간은 90일입니다. 자, 우리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이제 항공도 실내 연습장이잖아요. 네네. 게이트볼장도 최초 이제 우리가 신축을 해줄 때 신축 이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게 난방 문제, 네네. 그 다음에 휴게 공간 문제, 네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전자제품들 구비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발생이 돼갖고 결국은 2, 3년, 3, 4년 뒤에 지속적인 민원 요구로 인해서 설치를 해주긴 해주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이번 항공 설계 나왔죠 지금. 네. 지금 냉난방 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일회 추경에 아니 계장 말씀해 보세요. 냉난방 시설 들어가 있냐고. 천장형으로 냉난방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천장형으로 냉난방기가 천장형으로 예. 50평 정도니까 충분하겠죠. 6개 들어가 6개. 냉방, 난방 다 되고 뭐 냉장고나 TV, 가전제품 같은 거 다 구비돼 있고 있습니다. 추경의 예산이 상당히 추경해요. 예. 그러니까 이왕 요번에 신축해갖고 준공할 때 그런 것까지 싹 해주자 이거죠.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되고 예. 그때 하지 말고. 예, 이번에 그런- 일회 추경에 예. 반영 검토 요거 좀 건의드립니다. 이제 요거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죠.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십시오. 예. 7페이지 보면은 그 이제 우리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 관련해서 이제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보안들을 통해서 CCTV라든지 이런 보안들을 통해서 그런 안 좋은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감시를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거 없이도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서로 간의 믿음이겠지만은 네네. 사회 여건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CCTV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그 저기 학부모들끼리 그렇게 조짜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 예, 열린 어린이집 같은 데서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같은 거, 예. 제가 한 4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를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네, 예. 유치원은 지금 의무가 아니에요. 그죠? 네네. 맞습니까? 거기까지 모르는데 저희 어린이집은 의무화로 맞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은 의무죠. 예. 아니 근데 어린이집 그 CCTV가 의무화되면서 어린이집 그 CCTV 그 법률에 보면은 CCTV 위치가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네네. 알고 계시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내에 안에. 보육시설, 그 다음에 공동 놀이실, 네. 놀이터, 식당, 강당, 이 5군데는 무조건 CCTV가 설치가 돼야 돼요. 네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예. 안 그러면 이제 사각지대에서 그 또 안 좋은 행위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하나요? CCTV 위치? 예, 저희가 현장에 19년도에 나가서? 예,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도 하고 지금 사각지대는 저희가 19년도에 조사를 해서 20년도에 다 설치했습니다. 아, 19개의 부족분에 그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예, 철저히 예.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유념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제는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 관계가 되죠. 그죠? 네네. 한부모 가족. 갑자기 한부모 가족이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네네. 청장년에.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아이 돌봄. 아이돌. 물론 이제 직장과 이제 동시에 같이 아이 보육도 해야 하고, 그런 이제 한부모 가정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한부모일 때. 예. 그럴 때 아이 돌봄이 굉장히 시급해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정책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예.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셨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부자 가정이 한 100가구에 한 23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부자도 한부모 가구에 들어가서 작년도에는 한 10억 원이 소요된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14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모자나 부자 가구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기 CCTV 일 가구에 영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집에서 아이가 함께 못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실시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저희가 별도 사업을 줄 수 있는 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 네네. 됐을 때 직장과 가정이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네네. 이제 무슨 정책이 나와야지 않겠는가 한 거고요. 일단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그 언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네네.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글 가르치기, 언어,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야지만 모든 일반인들과 교류가 되는데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문화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통화하는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도 구하기도 어렵고 같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기 어렵다. 그네들만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실생활의 언어를 가르쳐야겠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속초 집행부가 다문화에 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회성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다문화 분들을 우리 시민화 만들고 우리 국민화 만들려면 일단 언어가 제일 먼저 시급하다. 엄마가 언어가 돼야지 제 2세도 언어가 빨리 되는데 엄마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2세들의 교육도 문제가 되고 엄마와 2세들의 갈등이 또 깊어지고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서는 언어를 한국어를 빨리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줘야겠다. 예,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초기 입국자 이민자에게는 저희가 언어 영양 교육을 지금 초급 중급 뭐 이렇게 해서 100시간 하고 또 중도에 입국한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 학습지 만 4세 추가해서 작년에는 11명인데 올해는 15명으로 추가해서 수요가 많은 많아서 사업이 있지만 네, 그렇게 제일 하겠습니다. 초입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보편화시켜서 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문을 넓혀놔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책을 좀 써달라. 조금 촘촘히 다가가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뭐 촘촘히 다가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지 벌써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지가 언젠데 가장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그 언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 본의원만 1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의 중요성을 좀 네네.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가온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 네네. 언어 때문에 가장 그 큰 엄마가 매일 안고 업고 다니고 밥 먹이고 하는데 엄마가 언어가 어눌하네 애도 어눌하고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다 아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까 그 중증 환자들 그 식사 제공은 일단은 각 동의 통장님들을 좀 동원을 하시고 네. 각 동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종교단체들도 많아요. 그런 도시락 배달이 많아요. 특히 우리 중앙교회는 배달이 또 많더라고요. 꼭 한 문도 못 열 정도로 중증 장애인들이 있어요. 이 그 틈새를 발굴을 해서 다 이렇게 복지가 고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